만약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집안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면은 아마 살목지보다 더 무서운 공간이 여러분들의 공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멋지동의 동묘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 창건호입니다. 4대 풍수 가문의 계승자이자 또 현실 부동산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풍수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진짜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비현실적인 일들, 소위 말해서 귀신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제가 무속인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무속인하고 풍수사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풍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자연의 원리, 공간적인 원리, 동양철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아 드린 일을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풍수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실제로 남겨주신 그런 아주 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풍수 포인트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매일 저녁 옥상에서 운동하던 중에 어디선가 멜로디가 들려서 확인을 해보니 조카의 자전거 스위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저녁에 또다시 그 자전거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그 뒤로는 옥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기계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소리가 나왔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반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귀신이 나온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은 귀신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풍수적인 이야기를 들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번쯤 겪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신 분의 의자를 버리려던 거 새 거라서 아까워서 받아왔는데 그 뒤로 갑자기 집안에 시련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결국 2달 만에 그 의자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젠 물건에 욕심 안 내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물건들,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중고 물건들, 밖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그 물건들 집안에 들어있는 거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이유 찾으시는 분들, 과학적인 이유 찾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만 터진다니까요. 과학적인 이유건 뭐건 간에 일단 이 상황은 벌어집니다. 현상은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과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에서부터 비롯된 거고요. 그 철학 위에 저는 동양 철학에 대한 것을 항상 제일 위에 설정을 해둡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체계는 자연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본따 가지고 만든 학문이 바로 우리 이 현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큰 넓은 철학 체계 안에서 아주 작은 지점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학으로 풀이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풀어내는 이 과학만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으니 오히려 삶에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겠죠. 그러니까 중고 물건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아마 흥미로우실 건데, 스님께 받은 자수성과 달마도 그림이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봐도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달마도에 대한 영상 제가 따로 만든 거 있습니다. 위에 달아 놓을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마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달마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흉측하다라고도 느껴집니다. 달마도에 대한 그 역사적인 깊이 세월이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안에 두는 물건들은 일단은 편안해야 됩니다. 액자 역시나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제가 쓴 글자를 바탕으로 한 그 디자인한 액자도 두고 있습니다만은, 액자를 받아보신 분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단 편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또한 액자를 이렇게 걸어뒀을 때 처음엔 괜찮은데 이분이 느끼는 것처럼 뭔가 좀 기분이 쎄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보통 액자에서 그런 경우가 진짜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액자 버리시는 게 맞아요. 처분하는 게 맞아요. 너 누구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밖에 그 대형 폐기물 버리는 걸로 해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또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냐라고 질문 주실까봐 그냥 제가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버리시면 돼요. 내가 불편하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밤에 버리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버리시면 돼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내 집안, 내 삶, 내 공간 속에서 빼내는 거, 하루라도 빨리 빼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시간하고 뭐 방법 뭐 따집니까? 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어서 남겨주신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형 건물을 샀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만 가면은 부담감과 긴장이 느껴지고 특정 성별의 세입자들과는 자꾸 다툼이 생기며 몸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요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인해서 또 몇 가지의 우연이 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만은, 일단 확실한 거는 동네 들어갔을 때 부담감과 긴장이 느껴진다, 뭐 이런 게 있고, 특정한 터 자체가 객관적으로도 어떤 좋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공간을 보는 분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뭔가 여기 되게 가기 싫다, 여기 진짜 별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때 접어야 돼요. 근데 이때 못 접는 경우가 뭐냐면요, 보통 집을 선택할 때요. 특히 남편하고 나하고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 나는 너무너무 안 좋은데 남편은 좋다고, 너무 뷰 최고다라고 계약을 하자라고 하면은 또 따라서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뭐 남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배우자인 겁니다. 배우자인 상황일 때 나는 아닌데 배우자는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배우자 편을 들어줬다가 결국 후회하고 다시 더 많은 돈 들이고 시간 낭비하고 해서 저를 통해서 좋은 집 구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 그 느낌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나중에 더 큰 돈 나가게 되는 거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거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또 읽어보자면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구조의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처음 5년은 심하게 싸우고 이혼 위기까지 갔으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안정을 찾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몽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 역시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일이 들어오기 전에 의뢰인분이 처음 문의를 하기도 전에 그분과 관련된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일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출장을 가기 전에 전날 밤 꿈에서 미리 그 공간과 관련돼서 좋고 나쁨을 보여주는 꿈을 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통 현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도 그렇게 현몽을 꾸신 것 같아요. 꾸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미리 갈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본 거죠. 그 공간을 미리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현몽을 꿔가지고 집을 지었으면은 잘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5년 동안 심하게 싸우고 이한유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여기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명당이라고 해도요,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 내 팔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당 위에 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든 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나만의 또 각각의 시운에 따라서, 또한 그 어떤 두 사람만의 그 궁합에 따라서 그 갈등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걸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떤 명당 탓, 공간 탓을 하면서 내 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게 됐다라고.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 공간 탓만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물론 맞아요. 공간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이 공간 때문에, 어떤 조상님 산소 때문에 이혼을 하고 뭔가 바람이 나고 이렇게 개연성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무조건 공간 탓만 하는 겁니다. 일단 덮어놓고 공간 탓을 하는 거죠. 둘 사이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하지 않고서 그냥 그렇게 탓만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 다른 공간에 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의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풍수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공간에 가셔가지고 나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여러분들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진짜 뜻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이때까지 살면서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갑자기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뭔가 폭력을 휘둔다라든지 진짜 갑자기 외도를 저지른다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다툼이 이렇게 극심해지고 뭔가 부부싸움을 하고 하는 정도는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거니까요. 어쨌건 간에 이분은 그렇게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해서 다시 두 분이 안정을 찾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이 공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지혜를 키운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있고 없고를 다 떠나가지고요, 이 세상 자체가 다 기본적으로 나름의 기와 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논리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 눈앞에서 큰 폭발이 확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도망가야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집안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도망가셔야 되는 거겠죠. 오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상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는 것도 있고요. 또한 풍수의 정신에 있어서도 피흉축일이라고 했습니다. 축일, 좋은 것 얻기 이전에 나쁜 것 피하는 게 우선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잘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집이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요,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집니다. 제가 많은 의뢰인분들 접하고 또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가장 쉽지만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집안에 들어가기 싫다. 정말 포근해야 되는 집이고 정말 어렵게 모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어마무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집하고 여러분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징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뭐냐,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유독 심하게 무기력해진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한 의뢰인분, 제가 직접 작년에 만나서 이분이 살게 될 집을 정해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요, 이 의뢰인분께서는 연령대가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젊은 편이셨어요. 30대 후반 정도에 되는 분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은 적은 평수로 가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자녀도 있고 결혼도 하신 분 같으면은 최소 30평대를 원하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30평대인데 20평대로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집을 정리하기가 힘들다, 뭔가 집이 넓어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고 이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사실은 집 때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니까 이 30평대 집이 의뢰인분에게는 너무 버거웠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설령 한 평짜리 좋은 방이라고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 방 하나 정리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방이 뭡니까? 내 눈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치우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만큼 집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력함, 집에 들어가기 싫음이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집 때문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후반의 의뢰인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민되는 게 부모님, 형제, 자매, 여러 이런 가족들이 계속해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이분께서 요청하신 컨설팅은 내가 살 집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풍수 포인트, 양택은요, 거주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영향이 미쳐집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내 형제, 자매들, 집안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자면은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바로 양택 풍수의 원리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고 한다면은 일단은 주변은 신경을 우선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서 무기력하고 또 내가 들어가기 싫고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 현상들이 단순히 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집에 이사 가고 나서 이 집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해결책 첫 번째는 이사 가는 겁니다. 네,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으시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좋지 않은 집이다 라고 한다면 이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뭔가 폭발이 쾅 일어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약에 작은 불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물을 뿌리든지 하면서 끌 수 있겠죠. 근데 큰 불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작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을 한다라든지 비보 풍수를 쓴다라든지 물건을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집 전체적으로 입지 전체가 문제고 구조 전체가 문제고 어떤 바꿀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강한 그런 집이다 라고 한다면 이사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허무하다 하면서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정말로 수천 분 이상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어떻게 삶이 망가지고 또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한눈에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의뢰인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후회하는 분들의 상당수는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잃은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내 집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50평대를 살든 60평대를 살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월세방으로 들어가서 살면은요, 그 월세방이 좋은 집이다라고 한다면은 운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항상 뜻대로 되지 않고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미래를 재단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 그러려면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이 되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똑같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일단 이사 가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사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혹은 당장 내일 이사 가긴 어렵잖아요. 하루라도 지금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기보를 실천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뒤에 뭐 액자도 있고 수건도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큰 물건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은 집안의 기운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 시간과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7시 반이나 8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겠다 딱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운동을 하든 청소를 하든 책을 보든 뭐든지 여러분들이 딱 정해진 루틴대로 하는 겁니다. 하루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 밤으로 넘어가고 또 밤이 아침으로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음양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양 철학의 원리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 무렵의 그 기운은요, 이제 막 피어나오는 양의 기운, 봄의 기운, 청년의 기운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대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상승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집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집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그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삶이 달라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에이 늘 듣던 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을 꼭 해보십시오. 자, 이 현상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현상이 집안에 일어났을 때 남겨주신 질문들 제가 하나하나 보고 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니 잘 들어보세요. 문 다 닫았는데 갑자기 걸어놓은 수건이 혼자 날림. 처음엔 동생이 거짓말 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보고 나서 동생이랑 소름 덜덜. 작년과 올해엔 새벽에 하얗고 반투명한 형체가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까지 2번 정도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방 주변으로만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많고요. 집안에서도요, 특정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뭔가 섬찟섬찟한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청소, 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부터 하시고 손이 잘 안 닿는 곳 잘 정리하시고 또 방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집안이 살아있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닿게 되면 그 공간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소금단지 두시면 좋습니다. 이 소금단지와 관련된 거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련 영상,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꼭 찾아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집을 뒤늦게 알게 돼서 들어가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되면 좋은 집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직접 살면서 알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사를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 살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났다가 잠복했다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요. 2년 후에 3년 후에 있다가 잠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 특히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잠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발현되는 게 있고 한참 동안 몸 안에서 숨어있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경기도 수원 모 오피스텔에 퇴근하고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밖에서 외출을 오랫동안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갔다 잠들기 전 발자국 소리 귀에 대고 남녀가 나에 대해 욕하는 소리 계속
되는 이런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에는 싹 없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칩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뭐 비과학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늘 얘기 드리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일부만 밝힐 수 있는 작은 철학 체계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기운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사람이 이겨내겠다, 바꿔내겠다라고 하면은 뭐 하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덕경에서는 지이영지 불려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채우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채우는 것은 바로 욕심, 아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것들을 꽉 잡고 있는다라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설령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차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억지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현상은요, 바로 배우자의 변심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따랐던 그 사람,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잘 지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생겼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싫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그 집이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얼마 전에도 그 부산 창녕 쪽에 출장을 갔을 때 그 의뢰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예전에 미래라든지 서울 강원도 쪽에 그 의뢰인분들께서도 갑자기 이사를 가고 나서 배우자가 변심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건데요. 뭐 물론 집 때문에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사례들 대부분은 어쨌든 집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우자가 마음을 변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기의 변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그 장소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집, 뭐 직장, 만나는 관계 등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풍수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은 사실 그거를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지의 문제, 구조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시기의 문제가 같이 딱딱 맞물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뭐 배우자가 바람 피면은 다 무조건 이사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또 그런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인 겁니다. 장소적으로 설령 그렇게 변한 거가 강하긴 할 겁니다. 장소의 그 운이라든지 영향에 따라서 바뀌게 됐지만은 사실 그 이전부터 뭔가 상황을 쌓아오긴 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죠. 의뢰인분들을 보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자의 변심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분들의 대부분은요, 상당 부분 그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를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나치게 어떤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투라든지 행동 등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의 변화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새롭게 온 이 공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게 가장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헌신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그 가슴의 시련을 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털어놓는다라든지 뭐 정신적으로 뭐 종교도 좋고요, 현실적인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곧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힘을 쌓는 겁니다. 내가 일단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뭐 나갔던 상대방이라도 다시 돌아올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혹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같은 상황,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는 사람하고만 또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내가 물드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들어서 내 마음이 작아지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이야 참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죄송한 마음까지 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쪽으로 살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풍수 컨설팅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은 그 마음의 힘도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기르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 나의 사랑하는 그 혈연, 가족과의 문제인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네,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다 노력을 하고 내가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던져 놓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성인군자로서의 덕목을 가진 거라면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고, 가족인데 그 말 하나 이해 못하겠냐 하겠지만은 그것들이 계속 또 쌓이면요, 가족이라고 해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내면의 힘과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돈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뭐든지 뭘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되신 그 부부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 한 분에게만 치우쳐서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명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한다면은 다 이렇게 명의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믿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소중하고, 나도 한평생 살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만났던 의뢰인분, 그리고 제가 항상 현장에서 접하는 그 의뢰인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좀 뭔가 삶이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담아서 오늘의 영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힘든 것이 힘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일은 더 덜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분명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